사고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사이드 미러 하고요. 근데 문짝 두 개를 긁고 지나갔대요. 그리고 여기도 긁히고요. 문짝에는 글쎄요, 문짝에는 표는 잘 안 나는데 이쪽이겠네요. 이렇게 표나네요. 문짝 두 개, 뒤 휀다, 그리고 뒷범퍼까지 찍고 갔고요. 긁고 갔고요.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까지 수리비가 180만 원 나왔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이 사고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신호 여기 중앙선이 없는 차 두 대 교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에서요 쭉 커브길인데 커브길에서 맞은편 차가 우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냥 와서 때렸습니다. 불박차는 지금 오른쪽으로 팍 피했죠. 이 수프에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찍은 사진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피해줬어요. 그리고 상대차가 들어올 때 빵할 시간도 없고요. 그냥 급제동하면서 핸들 틀었어요. 근데 그 차가 팍 때리고 갔습니다. 중앙선 없는 곳에서 사고, 결국 가상의 중앙선 침범한 거죠.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불박차는 나름대로 상대차를 보고 피해줬는데 급제동하면서요. 상대차가 그냥 치고 갑니다. 조금 더 절에서부터요. 여기서 들어갈 때 발견하고 난 최대한 오른쪽으로 피하는데 상대차는 그냥 치고 나갔어요. 이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상대편의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상대보험사는 중앙선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70대 30이지. 내가 중앙선 가상의 중앙선 한 거. 근데 미안해. 나 우리 70, 당신 30. 그 중간입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대 빵이다. 70대 30이다. 그 중간이다. 투표 시작. 지금 이분은 급제동하면서 하느라고 지금 병원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까 블랙박스 영상 봤을 때 사이드맨 부딪혔는데 왜 다쳐? 근데요 급제동하면서 핸들 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단은 2주 나왔답니다. 100대 빵이라는 게 96% 있습니다. 그리고 불박차에도 10 내지 20 있다는 게 4% 있습니다. 마음은 저도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서 커브길이죠. 커브길은 잘 안 보여요. 커브길은 서행해야 돼요. 속도를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안 느껴지죠?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물론 내가 여기까지 천천히 가는데 저 차가 갑자기 들어서 그랬으면 내가 천천히 가는데도 그 차가 안 보내서 붕 나서 날 때렸으면 그건 100대 0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속도를 좀 줄였으면 이때 저 차가 가운데 쪽 오네? 빵 해줄 시간 없었네요? 이분은 여기서는 급히 피하면서 빵 해줄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상대가 저 가상의 중앙선 넘고 들어오고 여기서 딱 보일 때 천천히 가서 빵 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항상 커브길은요.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볼 때도 거울도 없네요. 빵 해서 오른쪽에 내가 최대한 비켰는데 나 천천히 가면서 상대차를 보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비켰는데도 그 차가 와서 그냥 날 들이워서 그럼 100대 0이에요. 근데 지금은 속도 좀 줄일 수 없었을까요? 상대차를 보고 미리 빵해줄 시간적인 여유 없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중앙선을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중앙선 없지만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고요. 상대차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오다가 갑자기 푹 때리면 이건 100대 0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까부터 가상의 중앙선 물고 오고 있어요. 과감한 판사만 하면 100대 0이지만 불박차에게도 커브길이 좀 아쉽다 하면서 10 내지 20 인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70대 30은 아니고요. 70대 30은 뻔히 저 맞은편에서 뻔히 직선도로에서요. 직선도로에서 상대차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데 지가 알아서 가겠지 그러면서 가다가 이러다가 뻔히 보이고 그럴 때 사고 났을 때 이럴 때는 70대 30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커브길의 상대가 빨랐고 그리고 사고 회피를 위한 노력도 안 했고 이런 점 볼 때 100대 0과 불박차인데 10% 내지 20% 양쪽 가능성 다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곳에서는 커브길에서는 모든 차가 다 정상적으로 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돌 때 차가 이쪽 나갈 것 같으면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속도 줄여야 될 때는 서행해야 될 때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 있는데요. 첫째, 신호도 없는 교차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보니까 서행해야 되죠. 두 번째, 커브길 안 보이잖아요. 서행해야 되죠. 고갯마루 올라갈 때 저쪽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천천히 올라가야 되죠. 근데 가파른 내리막길 이런 데는 빨리 가면 나중에 브레이크 안 들으니까 이렇게 네 군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서행해야 안전합니다.
불박차 우회전할 거예요.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로 우회전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고 일어났습니다. 보시죠. 자, 우회전하는데 자전거. 어허, 자전거 다시 우회전하는데 자전거. 네. 60대 후반의 아저씨입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던 저 아저씨 12주 진단 나왔대요. 어디가 부러진 것 같아요. 12주 진단이면 부러졌다는 겁니다. 어디가 이제 좀 타박상이라든가 어디가 좀 뭉치거나 결리거나 그럼 2주 진단이에요. 염자 진단은 2주 진단. 그리고 뭐가 부러지면은 이제 4주, 가벼울 때는 4주. 네, 치아가 부러졌다. 이럴 때 예전에 3주 됐었는데 요새 4주 하더라고요. 코뼈 부러지면은 3주 보통 나오던데요. 그리고 갈비뼈 부러지면은 6주가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뼈들 부러지면은 그러면 8주 내지 12주가 나오죠. 12주 지났다고 그래서 이 허벅지뼈 부러지면 12주 나와요. 정강이뼈도 그렇고요. 12주 지나서 다 낫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 보통 12주 정도 지켜보면은 나을 수도 있다. 일단 지켜보자는 거예요. 초지는. 그 기간에 낫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리뼈 부러지면은 애들은 금방 뼈가 붙지만 나이든 특히 노인분들은요 악교질이 없고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뼈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몇 달 고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는 택시고요. 자전거는 인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아스팔트를 역주행해 왔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더 잘못이다. 택시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뭐 다리가 부러졌든 팔목이 부러졌든 큰 뼈 부러지면 12주예요. 8주 나올 때도 있고요.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6%,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몇 주 진단일까요? 식물인간도 12주 진단입니다. 3달 지켜보자는 거예요. 근데 식물인간이 평생이죠. 기적처럼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 또 누워있다가 나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합병증으로요.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이렇게요. 자동차가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순간 오던 자전거랑 부딪혔어요. 이쪽에 차 없으니까 그때 그 당시는 블랙박스 없을 때예요. 블랙박스 때 이렇게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미쳤어요. 자전거 60, 자동차 4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심에서 60대 40 판결 나왔고요. 항소심에서 상대가 항소했어요. 자전거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식물인간은요, 여명기간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 나이 또래 건강한 사람이 10년을 살 수 있으면 식물인간은 2.5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25%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 25% 지났어요. 지나면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랑 한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이에요. 앞으로 6년 살 수 있다. 6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6년보다 더 생존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보험사랑 합의하면 6년치 받고 그냥 끝이에요. 소송하면은 6년 이후에 생존해 있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손해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역주행에 오던 자전거랑 사고 났을 때 식물인간인데요. 여명기간 지나서 다시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판결까지 갔어요. 판사가 지난번하고 똑같이 60대 40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고도 자전거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여기서 우회전할 때요. 여기를 먼저 보죠. 이쪽에 차 안 오면은 이쪽으로 꺾어요. 역주행 차가 있으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쭉 차 안 오고 하는 순간 꺾는데 왜 자전거도 차인데 왜 역주행합니까? 만약에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왔다 그러면 자전거 가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느리게 왔으니까 불박차는 뭘 잘못했을까요? 이쪽을 차 안 올 때 보고 꺾더라도 가끔가다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자전거도 있지 않느냐. 또 여기서 택시 잡으려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안 봤는데 여기 봤죠? 이제 이쪽으로 갈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꺾기 전에 왜 확인 안 했느냐. 그 점이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자전거 잘못이 더 커 보이고요. 그리고 택시는 종합보험 내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죠. 이럴 때 자전거 가입 차량이기 때문에 나한테 벌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를 끝납니다.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12대 예외사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에요. 택시든 일반 승용차든
만일 진단 12주가 중상해라면, 중상해라는 것은 식물인간, 사지마비, 팔다리 절단 뭐 이런 경우를 말해요. 그렇다면은 중상해는 합의가 필요해요. 보험, 종합보험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상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중상해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저번 이면도에서 나오다가 큰 길로 접어들 때 저렇게 거꾸로 내는 자전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꺾기 전에 잊지 마십시오.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쓰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하실 때도 있습니다. 얼른 갔다 다시 또 와야죠. 매장도 또 보셔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가면 안 되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오른쪽에 갓길로 갈까? 갓길이 또 마땅치 않고요. 요런 게 박혀 있어요. 그것도 인도로 갈 수는 없죠. 어떤 상황이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어디로 갈까? 좌우 오른쪽에 주차된 차도 있고 좁고 안 되겠네. 맞은편에 건너편에 차들 안 오네. 옳지 차들 안 차가 또 계속 안 되네. 차 안 오면은 아이고 오른쪽 못 가 왼쪽으로 갈까? 옳지 됐다. 요차 하나만 더 지나면 옳지 왼쪽으로 쭉 가는데 저 왼쪽 깜빡이 있자 빵. 아이고 에헤. 저 앞차는 왜 이렇게 들어온 걸까요? 예, 배달이 좀 급해서 그러셔서 이분이 많이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안 할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안 할 건데요. 자, 제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는데요. 저기서 이게 깜빡이 켜고 있네요. 저 차는 왜 그랬을까요? 저 차, 또 그냥 깜빡이, 네, 요 앞에 차가 서 있으니까 이렇게 건너가려고 그러다가. 블박차가 빵빵했는데 빵빵이 좀 늦었죠. 빵빵하려면 좀 미리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서 빵빵 소리 들어보세요. 빵빵이 늦었죠. 빵빵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이 차는 그냥 가버렸어요. 경찰에 저 차 뺑소니 아니야 그랬더니 저 차가 나 몰랐어요. 빵빵 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여기 뒤에서 난 소리인 줄 알았지. 저는 뒤에 안 봤어요. 그냥 요 앞에 이 차가 여기 하나 보니까 얼른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앞만 보고 가서 오토바이 넘어진 거 몰랐는데요. 그러면 저 뺑소니 아니에요. 알고도 가서 뺑소니입니다.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영상을 보더니 이거 오토바이가 또 잘못했네요. 네, 오토바이 가해 차량이에요. 둘 다 중앙선 넘어서 온 거. 요것도 부득이한 경우 아니죠? 요 차한테 빵빵해서 가라고 비키라고 그러든가 갔어야 돼요. 이 차도 이거 중앙선 침범, 이거 엄격히는 넘지 말아야 돼서 넘은 겁니다. 이 차가 완전히 고장나 있다든가 도저히 못 움직일 때 그럴 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차가 그리고 운전자가 없이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 어디 가서 그럼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도 잘못, 오토바이 잘못. 근데 오토바이가 역주행인데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다. 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몸은 어디 많이 다치신 데는 없는데 다행히 몸도 그렇게 크게 다치신 데는 어때요? 견딜만 하시대요.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많이 나왔나요? 아니 오토바이도 이렇게 파손돼서 수리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래요. 참 다행이에요. 이거 제가 왜 다치신 데 왜 얼마큼인지 왜 여쭤봤을까요? 많이 다쳤으면은 그러면 내가 가해 차량이라 하더라도 2차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내 오토바이가 수리비가 몇백만 원 나온다 그러면 2차 찾아야 되겠죠.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과실 비율은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오토바이 잘못이 한 70? 70에서 이럴 때 보통 보험사는 요 차는 지금 조금 넘었고 이건 아까부터 넘었다 그러니까 60대 40 얘기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70대 30 내지 80대 20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차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저쪽에 차 없으면 이렇게 요거 계속이 아니라 요거 잠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요 차 보고 요 건너편을 보죠. 저 뒤를 봐야 될까요? 뒤는 잘 안 봐요. 그래서 역주행으로 여러 대를 쭈르륵 온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제가 크게 다치거나 또 오토바이 수리비가 크게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오토바이로 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위험하게 가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위험하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라이더분들 저같이 사고 당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에서요.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사업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